할머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아침 6시 반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입니다. 몸이 먼저 깨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투명한 약통 3개가 놓여 있습니다.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순자는 물 한 컵과 함께 약을 삼킵니다. 목구멍을 넘어가는 감촉이 여전히 낯설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오래된 아파트 17평 남짓한 공간입니다. 현관문 옆에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찍힌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순자는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자주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그랬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밥 반 공기. 예전 같으면 국 한 냄비를 끓여 며칠 먹었지만 요즘은 그마저 귀찮습니다. 식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손목을 쥐었다 폈다 해봅니다. 아침마다 뻐근한 느낌이 듭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숟가락을 듭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아들이라는 이름이 뜹니다.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습니다. 현우야. 엄마 주말에 애들이랑 내려갈게요.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 괜찮은데 굳이 올 것까지야. 바쁠 텐데. 아니에요, 엄마.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그럼 오너라. 통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무거워집니다. 손주들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은 곧 외롭다는 뜻이 되고 외롭다는 말은 걱정을 끼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64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7년째입니다. 처음엔 적막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혼자 아픈 것도, 혼자 견디는 것도. 그녀는 젊은 시절 내내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집안을 꾸리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먼저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고 남편이 힘들어하면 조용히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괜찮다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질문을 막고 걱정을 차단하고 대화를 짧게 끝내는 가장 효율적인 문장. 엄마는 괜찮아.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혹은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그런 것이라 여겼습니다. 자식 앞에서 약해지면 안 되고 짐이 되면 안 되고 걱정을 끼치면 안 된다고. 오후가 되어 순자는 장을 보러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 앞 슈퍼마켓입니다.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순자씨. 오래간만이네요. 같은 동에 사는 김경희였습니다. 순자는 가볍게 인사를 나눕니다. 두 사람은 잠깐 근황을 묻습니다. 김경희가 말합니다. 요즘 다리가 안 좋아서 병원 다니거든요. 아들이 차로 데려다 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순자 씨는 어때요? 건강은? 전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김경희는 잠시 순자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짓고 돌아섭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아침부터 신경 쓰였던 통증입니다. 손으로 무릎을 주무르다가 문득 멈춥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통증이 심해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노을이 깔립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견디면 돼. 그 말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주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무도 듣지 못한 비명이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무릎 통증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혼자 준비를 마치고 아침 8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큰 병은 아닐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가로질러 종합병원 앞에 섭니다. 순자는 천천히 내립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옵니다. 병원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순자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대부분 또래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혼자 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는 딸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노모의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메모합니다. 순자는 시선을 내립니다. 손가방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합니다. 67번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안내 방송이 울립니다. 순자 앞 번호입니다. 한 할머니가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섭니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순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부러웠습니다. 동시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해도 돼. 혼자서도 충분해. 68번 환자분. 순자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로 향합니다. 무릎이 삐걱거립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다가 고개를 듭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요. 한 일주일 정도 아팠어요. 의사는 순자의 무릎을 짧게 진찰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떻게 아픈지, 평소 운동은 하는지. 순자는 차분히 대답합니다. 일단 X-ray 찍어보고 결과 보겠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관절염 가능성도 있어요. 네.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의사가 묻습니다. 무심한 질문이었지만 순자의 가슴 한쪽이 뜨끔합니다. 아들이 바빠서요. 혼자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순자는 진료실을 나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복도 끝 의자에 앉습니다. 사람이 적은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안내 방송, 휠체어 바퀴 소리, 보호자들의 대화. 그 소음 속에서 순자는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순자는 답장을 입력합니다. 그러다가 멈춥니다. 병원 왔어라고 쓸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웁니다. 대신 이렇게 씁니다. 김치찌개 먹었어. 너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먹었으니까요. 다만 지금 이 순간을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옆 의자에 또래 여성이 앉습니다. 그녀도 혼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쳤다가 돌아봅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여성이 먼저 말을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30분쯤요.
저도 결과 기다리는 중이에요. 혼자 오니까 시간이 더 안 가는 것 같아요. 여성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개만 살짝 숙입니다. 자식들한테 말 안 하고 오셨어요? 네, 저도요.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순자는 그제야 여성을 똑바로 봅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표정, 비슷한 이유.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성이 다시 말합니다. 순자는 입을 열까 말까 망설입니다. 하지만 끝내 입을 다뭅니다. 68번 환자분 결과 나왔습니다. 안내 방송이 울립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성과 눈인사를 나누고 진료실로 향합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관절염 초기 단계입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꾸준히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네, 보호자분한테 설명 필요하시면 같이 오시라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순자는 처방전을 받아듭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걷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관절염. 초기라고는 하지만 결국 병명이 붙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습니다. 약사가 설명합니다. 하루 3번 식후 복용.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약봉지를 손가방에 넣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옵니다. 햇살이 눈부십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무릎이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진료를 받았다는 안도감도 듭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순자는 생각합니다. 말할까 말지.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약봉지를 만지작거립니다. 이 정도는 혼자 해결할 수 있어. 버스가 옵니다. 순자는 천천히 올라탑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진료를 받았습니다.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지 사흘째입니다. 무릎 통증은 조금 나아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혼자 병원에 갑니다. 재진 날짜였습니다. 이번에도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8시 반이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로 향합니다. 지난번보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번호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겁니다. 저번에 뵀던 분 아니에요? 고개를 돌려보니 지난주에 복도에서 마주쳤던 여성이었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아, 네. 기억하세요? 혼자 오신 분이라 기억나요. 저도 오늘 재진이에요. 여성이 옆자리에 앉습니다. 순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정미숙이에요. 이름이라도 알고 지내요. 순자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합니다. 어색한 정적이 흐릅니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엽니다. 자식은 안 왔어요? 네, 바쁘잖아요, 다들. 순자는 익숙한 대답을 꺼냅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이번엔 딸한테 말했어요. 지난번에 혼자 오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딸이 오늘 회사 반차 내고 온대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순자 씨는 왜 말 안 해요? 미숙이 묻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은 담담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가슴을 찌릅니다. 말해봤자 걱정만 끼치잖아요. 그래도 이런 건 말해야지. 왜 혼자 버텨요? 순자는 말문이 막힙니다. 대답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바빠서요. 며느리한테 미안해서요. 손주들 신경 써야 해서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그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조용히 말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괜히 애들 인생에 짐 될까봐.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더 큰 일 생기면 그때는 어쩌려고 그러나 싶더라고요. 순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숙의 말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말 안 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혼자 아프니까 그게 정말 사랑인가 싶기도 하고. 미숙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순자는 그녀를 바라봅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고민. 하지만 다른 선택. 73번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미숙의 차례였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순자 씨,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였을 뿐이에요. 미숙이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순자는 홀로 남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였을 뿐.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잠시 후 미숙이 진료실에서 나옵니다. 그녀의 뒤로 젊은 여성이 따라 나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대요? 약만 잘 드시면 된대요. 딸이 미숙의 팔을 부축합니다. 미숙은 딸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미숙과 딸이 복도를 걸어갑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집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76번 환자분. 순자의 차례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향합니다. 재진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약을 계속 복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무릎 관리 잘 하셔야 해요. 나중에 악화되면 일상생활 힘들어지거든요. 가족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네.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순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미숙의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말 안 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순자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혼자 해결하는 것, 강하게 버티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강해서 버틴 걸까? 아니면 말할 용기가 없어서 버틴 걸까?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로 걸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집은 조용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누릅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춥니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망설입니다. 말하면 걱정할 거야. 바쁜데 시간 빼앗기게 될 거야. 괜히 짐만 될 거야.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혼자 견디면 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제까지? 순자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소파에 기댄 채 그녀는 눈을 감습니다. 미숙과 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부축을 받으며 걷던 뒷모습.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 순자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힙니다. 나도 저렇게 해도 될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밤 2시. 순자는 잠에서 깹니다. 무릎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깊은 밤이 되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불을 켜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대부분의 집은 어둡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입니다. 혼자 깨어 있는 건 순자뿐인 것 같습니다. 무릎을 주무릅니다. 손끝에 열기가 느껴집니다.
내일도 괜찮다고 해야지. 아들이 주말에 온다고 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순자는 그날을 기다렸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통증을 숨겨야 하니까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안 되니까요. 라디오를 켭니다. 소리를 최대한 낮춥니다. 심야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진행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어둠을 채웁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듣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모 씨가 보내주셨어요. 사연이 낭독됩니다. 노모를 모시고 사는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파도 말씀하지 않으셔서 뒤늦게 알게 됐다는 내용. 딸은 자책했고 어머니는 미안해했다는 이야기. 순자는 가만히 듣습니다. 진행자가 말합니다. 부모는 아파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을 끼칠까봐. 그게 사랑이라고 믿으니까요. 그 문장이 순자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침묵도 때로는 상처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 그게 더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순자는 눈을 뜹니다. 어둠 속에서 라디오만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솔직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뭅니다. 다음 사연이 흘러나옵니다. 이번에는 아들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병원을 다니신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 내용. 왜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너희 바쁜데 무슨 걱정을 끼쳐. 순자는 가슴이 뜨끔합니다. 자신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아들은 사연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바빠서 못 간 게 아니라 몰라서 못 갔어요. 다음부턴 꼭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아프신 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진행자가 사연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프다고 말하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순자는 라디오를 끕니다.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소파에 기댄 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나는 강해서 버틴 게 아니었구나.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너무 오래 강해야 했기 때문에 버텨왔구나.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순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수십 년 동안 삼켜온 말들이 목구멍에서 울컥 올라옵니다. 아파. 힘들어. 외로워. 그 말들을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소리 내어 울지 않습니다. 익숙한 침묵 속에서 조용히 눈물만 흘립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순자는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화면을 켭니다. 라디오 방송국 홈페이지를 검색합니다. 사연 신청 코너를 찾습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입력창에 커서가 깜빡입니다. 순자는 천천히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64입니다. 혼자 삽니다. 문장이 이어집니다. 아들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것. 무릎이 아프다는 것.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친다는 것. 손가락이 멈춥니다. 순자는 화면을 내려다봅니다. 이걸 보내도 될까? 망설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우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텼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문장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강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였다는 걸. 혼자 아픈 게 더 힘들었다는 걸. 순자는 마지막 문장을 입력합니다. 이제는 말해도 괜찮을까요?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립니다.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누릅니다. 사연이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뜹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사연이 방송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아들이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말했습니다. 비록 라디오 방송국에 모르는 누군가에게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서 일어납니다. 무릎이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부엌으로 향합니다. 물을 끓입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다시 집어듭니다. 아들의 번호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놀란 목소리입니다. 이른 아침이니까요. 순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현우야. 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주말 오후. 현관벨이 울립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엽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서 있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서 와라.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가족을 맞이합니다. 손주들이 안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예쁜 것들. 순자는 손주들을 안아줍니다.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건넵니다. 어머니 건강하셨죠? 응, 괜찮아. 익숙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 뒤에 무언가 더 묻고 싶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순자가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집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손주들이 신나게 먹습니다.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가 이어집니다.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겁습니다. 말해야 할까? 병원 이야기, 무릎 이야기, 혼자 다닌 이야기. 입 밖으로 꺼내고 싶었지만 여전히 망설여집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며느리가 함께 돕습니다. 부엌에서 둘이 나란히 섭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칫합니다. 응, 괜찮아.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뒤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무릎이 좀. 며느리가 고개를 돌립니다. 무릎이요? 응. 요즘 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언제요? 혼자 다녀오셨어요? 응, 미안해. 말 안 하고. 며느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모셔다 드렸을 텐데. 너희 바쁜데 무슨. 바빠도 이런 건 말씀하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에 섭섭함이 묻어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다. 짐 되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가 무슨 짐이에요? 가족인데. 며느리가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다음부턴 꼭 말씀하세요. 약속해 주세요.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입니다. 알았어. 거실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손주들과 놀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부릅니다. 여보,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시대. 병원 다녀오셨어. 아들의 표정이 굳습니다. 순자를 바라봅니다. 엄마 언제? 지난주에 재작년부터 좀 그랬어.
왜 말 안 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순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괜찮아. 약 먹으면 돼.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왜 혼자 다녀오세요? 아들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봅니다. 엄마, 전 엄마가 아프신 게 제일 걱정이에요. 바빠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자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시고 다음엔 꼭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아들이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다. 손주들이 다가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안 울어. 할머니, 안 울어. 순자는 눈가를 닦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손을 만집니다. 할머니 손 아파? 아니야. 안 아파. 그럼 다행이다. 손주가 환하게 웃습니다. 순자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가족이 돌아갑니다. 현관문 앞에서 인사를 나눕니다. 엄마, 다음 주 병원 가실 때 연락 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아들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꼭 연락 주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약속이에요. 응. 약속. 아들 가족이 떠나갑니다. 순자는 현관문을 닫습니다. 혼자 남은 집. 하지만 정과는 다른 고요입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순자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답장을 입력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아파트 사이로 스며듭니다. 순자는 생각합니다.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수십 년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 하지만 말해도 괜찮구나. 작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병원에 갑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엄마, 타세요. 고맙다. 차 안에서 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도착합니다. 아들이 진료실 앞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점심 드시고 가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식당으로 향합니다. 식사를 하며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앞으로도 아프시면 꼭 말씀하세요. 응. 그럴게. 약속이죠? 약속. 순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라디오를 켭니다. 지난번 그 방송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합니다. 순자의 사연이었습니다. 64세 어머니께서 보내주셨어요. 아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병원 이야기, 혼자 아팠던 이야기. 순자는 라디오 앞에 가만히 앉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자가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때로 침묵이 아니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솔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서울 광화문 근처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마케팅 팀장입니다. 회의 기획안 보고서. 하루가 늘 빠듯합니다. 퇴근하면 두 아이를 챙기고 아내와 저녁을 먹고 잠들기 전까지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엄마와의 통화는 대부분 짧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너는? 저도 먹었어요. 그래. 바쁠 텐데 전화해줘서 고마워. 통화는 보통 2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현우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늘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엄마가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 오늘 병원 다녀왔어. 당시 현우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불편하셨어요? 아니야. 정기검진. 괜찮아. 그럼 다행이네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왜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는지 현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기검진이라고 했으니 큰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회사에서 기획안을 작성하다가 문득 멈춥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을 혼자 다녀오셨을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현우는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엄마와의 통화 기록을 확인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통화는 5번. 평균 통화 시간은 2분 남짓. 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당연하게 넘겼을까? 회상이 떠오릅니다. 지난 몇 년간의 통화들. 엄마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엄마는 잘 지내. 현우는 그 말들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다릅니다. 엄마가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물어보지 않은 건 아닐까. 현우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현우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푹 쉬세요,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또 다른 날,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현우야, 통화 괜찮아? 아, 엄마. 지금 애들 재우는 중이라 내일 다시 전화 드릴게요. 현우는 그때마다 바빴습니다. 정말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게 아닐까요? 그 짧은 침묵들, 흔들리던 목소리들. 나는 엄마가 늘 괜찮은 줄 알았어.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복도로 나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입니다. 수많은 건물, 수많은 사람들. 엄마도 사람인데. 당연한 생각이었지만 처음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저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사람. 현우는 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책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해하려 합니다. 엄마는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 대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믿으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빴으니까. 엄마는 늘 괜찮을 거라 믿었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현우는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책상에 앉아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엄마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엄마의 목소리입니다. 엄마. 현우야. 무슨 일 있어? 평소와 다른 시간이라 엄마가 조금 놀란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냥 엄마 요즘은 어때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이 현우에게는 그동안의 모든 말보다 길게 느껴집니다. 괜찮아.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집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응. 현우는 더 캐묻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합니다. 엄마, 다음에 병원 가실 때 저한테 말해줘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알아요. 근데 그냥 말만 해줘요. 같이 안 가도 되니까. 그냥 알고만 있고 싶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현우는 그 변화를 느낍니다. 엄마. 응. 바빠서 못 간 게 아니라 몰라서 못 간 거예요. 다음엔 말해주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흔들립니다. 알겠다. 그 한마디가 현우에게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주말에 내려갈게요. 애들이랑 같이요. 괜찮아. 바쁜데. 아니에요. 가고 싶어요. 그래. 오너라. 통화를 끊습니다. 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엄마의 침묵은 사랑이었구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혼자 버텨온 시간들. 그리고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챘어. 하지만 늦었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이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현우는 다짐합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전화해야지. 괜찮아? 가 아니라 요즘은 어때? 라고. 바빠? 가 아니라 시간 괜찮아? 라고.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수원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아내가 묻습니다. 오늘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현우는 잠시 생각합니다. 말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려고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가 수원 IC를 지나갑니다. 익숙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엄마, 오늘은 조금 더 오래 이야기해요. 사랑은 반드시 침묵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것도. 현우는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엄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거의 다 왔어요. 조금 있다 봐요. 곧 답장이 옵니다. 그래. 조심히 와.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 안에서 엄마의 마음을 읽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합니다. 현우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현관문 앞에 섭니다. 벨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엄마가 서 있습니다. 어서 와. 엄마. 현우는 엄마를 안아줍니다. 짧지만 따뜻한 포옹입니다. 들어와. 밥 차려놨어. 네, 엄마. 현우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조금 느려진 걸음걸이. 하지만 여전히 반듯한 어깨. 이제는 조금 다르게 물어봐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현우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